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결국 화합과 통합이 아닌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진 날이 됐는데요. 독립기념관이 37년간 이어져 오던 경축식을 갑자기 취소했고 야당과 독립운동 단체들의 불참 속에 천안시 자체 행사만 열렸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정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매년 이어지던 광복절 경축식을 갑자기 취소하자 천안시가 부랴부랴 자체 행사를 연 겁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된 건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이동영 선생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천안 출신이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 만큼 천안시 자체 행사라도 열어 광복절 행사의 명목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독립투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생하신 우리 천안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김영석 신입 독립기념관장과 독립운동단체, 야당 주요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독립기념관 입구에선 야당 인사들과 범시민단체가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친일파 김영석을 물러가라! 이들은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것은 70만 천안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뉴라이트를 우린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임명된 것을 저희들은 참을 수 없었고 결국은 해임과 사퇴, 임명 철회.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통합과 화합을 이뤄야 할 광복절 행사가 갈등으로 번졌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광복절 그리고 독립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과는 좀 상반된.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자체 기념식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등 화합을 이뤄야 할 하루가 극심한 갈등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선 애국지사 유가족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과 경축사,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충남도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센 충남에서 다시 찾은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표어로 경축식을 열어 애국 선열의 뜻을 기렸고 세종시는 시청 연민실에서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대전 영시축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육군본부 치타대를 선두로 대형 태극기와 응원단이 등장하며 대규모 퍼포먼스가 시작됐고 이후 미국 버지니아 백파이프 연주단이 퍼레이드를 이끌며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이어 중앙로 무대 공연장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 500여 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물놀이팀과 치타대가 뒤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대전 영시축제는 벌써 지난해 수준의 관람객을 확보하며 광복절 기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절과 현충일 등에 이어 광복절에도 폭주족들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폭주 행위를 이어가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천안 일봉산 사거리 등 천안과 아산 지역 주요 도로에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고개 운전을 하는 폭주족들이 나타났고 충남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광복절 새벽 5시까지 경찰 경력 383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15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 8건과 무면허 운전 1건, 차량 미등록 2건, 번호판 가림 1건 등은 즉각 형사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이 올해 천안 아산 일대에서 적발한 폭주행위 단속건은 3.1절 45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27건,
현충일 77건, 6.25 전쟁 발생일 22건 등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무더위 해소를 위해 제설차까지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의 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의 경우 대형 살수 차량을 이용해 작업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장비는 겨울철 빙판 관리를 위해 도입된 스마트 제설 장비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염수 대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 염수 분사 장치에서도 염수 대신 물이 뿌려집니다. 별도의 물탱크를 설치한 뒤 수시로 물을 분사해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폭염 시 도로에 빗물을 분사함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하여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하는 등 보도 기능 유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민들이 한낮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양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양산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우산으로도 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민원실에. 그래서 양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양산을 대여하는 민원인들이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마을 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농민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낮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잠시 더위를 피하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가 한의학교육 인증 과정에서 교수 임용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한의학 교육평가원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교육평가원은 대전대가 신임 교수 A씨를 지난해 12월 1일 발령했다고 임용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A 교수가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전대 측은 A 교수 이전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늦어지며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전대는 지난해 교수 한 명이 퇴임한 뒤 필수 충원 기한이 넘도록 교수를 채용하지 않아 한의학 교육평가원 교육평가 인증에서 받은 최우수 인증 6년 중 남은 3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가로림만 주변 육지에 대규모 정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가로림만 권역 육지부를 생태자원, 문화, 역사 등을 활용한 신개념 정원을, 대산읍에는 황금산과 멸종위기 해양생물, 점박이 물범 서식지 전망시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내년부터 10년간 가로림만 종합발전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서산 아라매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총 120km의 가로림만 둘레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공모사업 결과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특화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이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와 충남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적으로 입주해 2,500여 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으로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에는 기숙사 입주가 어려운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오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지만 체육계열 대학 입시생들은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소수에 불과해 입시 지도에서 소외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공교육 차원에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꿈꾸는 예비 수험생들이 주말을 맞아 대전 지역의 한 학교 운동시설에 모여 실기 연습에 나섰습니다. 한 학교에 5명에서 10명에 불과한 체대 준비생들은 입시 지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학원이 지역에 전무한 데다 수도권 체대 입시학원에 가서 실기를 배울 경우 입시철에는 적게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학원비가 치솟는다는 겁니다. 입시 비용도 좀 비싸기도 하고 학원들에서 가르쳐준다 해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장소랑 장비들도 있어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전교육청에서는 실기 종목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공교육에서 입시 체육을 분담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각 고등학교 체대 준비생들이 학교 체육 공간에 한데 모여 고교 체육교사들의 도움 속에 체육계열 모의 실기 프로그램과 진학 지도에 참여하는 입시체육 방과 후 학교입니다. 입시체육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여러 학교에서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실력 좋은 애들이랑도 같이 하고 그거 보면서 더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체대 준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체육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의 시범과 1:1 지도, 최신 전자식 장비를 동원한 모의 실기, 체육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 대학생의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입시체육 방과 후 학교 및 진로 진학 페스티벌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 하지만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체육 교사들의 봉사와 체육 관련 기업들의 협찬으로 행사를 치르는 상황이라 체대 입시의 공교육 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신임 대전경찰청에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내정됐습니다. 경기 화성 출신인 황 청장은 서울 영일고와 경찰대 6기를 졸업하고 충북청 자치경찰부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을 지낸 경북의성 출신 배대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발령됐고 세종경찰청장에는 한원호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윤승영 현 대전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오문교 현 충남청장은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영후 현 세종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